오늘 할 거는 쉐이프 애니메이션에 트림 패스 후디스 사냥 유아식이라고 있어요. 쉐이프 애니메이션 6번 트림 패스 후디스 사냥 유아식. 실제로 후디스에서 사냥 유아식 광고를 했던 거에가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냥 제가 임의로 약간 바꿔서 만든 겁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중요한 건 글자가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이 아니고요. 이 컷하고 그 다음 컷 얘네 나올 때 중간에 장면이 전환될 때 선이 따라가요. 이렇게 올라갈 때 선이 따라가요. 선이 따라가요. 장면을 전환할 때 저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게 전에 보여드렸던 광고 나오는구나. 살아 숨쉬는 우리의 소중한 영토 독도. 독도에 대해 알고 있나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넘어갈 때 장면이 넘어갈 때 요런 식으로 독도에는 풍부한 해양생물들이 요렇게 선이 넘어가면서 넘어가요. 장면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션 그래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좀 해보려고요. 의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얘들도 링크 바꿀 건데 수업이 끝나면 동영상 올려놓은 거 링크는 매번 여기다 올려놓고 있고요. 그냥 학원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학원 거. 요거 위에 건 주소 바꿀 거예요. 학원 채널을 개설을 했고요. 개설을 했고 이게 제가 하는 저녁반인데 수업을 그냥 쭉 올릴 거예요. 녹화 뜬 걸 다. 굳이 저기로 안 들어오셔도 이쪽에다 다 올릴 거예요. 쭉 올릴 거예요. 쭉 올려서 수업한 거 그냥 녹화 뜬 거 풀 버전으로. 이거 편집 못해요. 너무 길어가지고. 편집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풀 버전으로 싹 다 해서 썸네일만 만들어서 등록할 거거든요. 등록할 건데 채널이 아무튼 이쪽에다 다 공개로 그냥 올릴 겁니다. 비공개로 올렸었는데 뭐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냥 싹 다 올릴 거예요. 좀 그렇게 바꿀 거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자, 볼게요. 색깔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파란색 계열로 필요해요. 파란색이 아니어도 돼요. 녹색이어도 돼요. 컨셉은 뉴질랜드 사냥류입니다. 그럼 느낌이 뭐냐? 맑다, 깨끗하다. 뉴질랜드란 느낌이 그거잖아요. 뉴질랜드 사냥류, 깨끗, 자연, 방목 뭐 이런 거, 친환경 이런 분위기죠. 색깔 좀 간만에 가져올게요. 구글에다 검색하셔서 가져오셔도 되고 초록색 또는 파란색. 나는
땅끝, 자연, 방목 이런 키워드를 친환경 이런 키워드를 떠오르면 난 녹색밖에 모르겠어요. 그럼 녹색으로 배색을 찾으셔도 되고 에휴 누가 저 요즘에 저런 색깔로 해요. 민트색 깨끗하고 예쁘네 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민트도 색이 깔끔해서 이미지 저장하셔서 넣을게요. 복사하는 건 에펙에 못 들어가요. 에펙 열어주시고 뉴 프로젝트 눌러주시고 프리미어를 홀라당 열었구나. 뉴 프로젝트 하나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컴포지션 사이즈는 당연히 1920에 1080 사이즈에 이게 1번 장면 2번 장면 3번 장면 4번 장면 장면이 4개예요. 중간에 전환되는 거 3개고 하나로 할 거냐? 하나로 하면 죽어요. 따로따로 하고 컴포지션끼리 연결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장면은 나눌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장면은 뭐가 들어가냐? 내가 또 껐구나. 으자. 첫 번째 장면은 뉴질랜드 사냥류 요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컴포지션 이름은 1번 사냥류 뉴질랜드 뭐 이런 식으로 이름 하나 줄게요. 1번 2번 3번 4번 컴포지션 이름 네이밍 좀 줄게요. 색깔은 솔직히 의미가 없고요. 시간은 10초 안 넘겠죠 뭐. 색상 가져온 거 던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하나 깔아줄게요. BG 색깔은 뭘로 할까요? 편하신 색깔 아무거나. 요 정도는 그냥 작업해도 됩니다. 레인지 셀렉터죠. 이게 사실 뉴질랜드 사냥류라는 글자는 돌아서 나타나고 왜 아기를 위한이라는 글자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명조체로 들어간 똑똑한 선택은 돌아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일가요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즉 고딕체 글자와 명조체 글자한테 들어간 효과가 달라요. 그것도 그랬어요. 제가 봤던 광고도 뭐였는지 원본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예절 만들 당시에 봤던 광고거든요. 후디스 광고가 되게 심플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좋다 그러고서 예제로 만든 건데 그 일부러 강조할 거와
그냥 별로 강조할 필요성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나눠서 강조할 거는 서체도 분리를 했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도 분리했습니다. 어떻게 분리를 하냐? 글자 그냥 따로 쓴 거예요. 아예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따로따로 쓴 겁니다. 그게 제일 편해요. 하나로 하는 방법은 없냐? 있긴 있는데 잘 안 돼요. 글자를 하나로 쭉 쓴 다음에 너 따로 효과를 주는 게 있기는 한데 잘 안 돼요. 영역이라니까 딱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서 효과를 줄 거예요. 글자는 서체는 2개가 들어갈 겁니다. 뉴질랜드 사냥류, 왜 아기를 위한 똑똑한 선택일까요? 글자를 써줄게요. 일단 레인지 셀렉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글자 좀 써줄게요. 한 방에 써주세요. 싹 다 그냥 한 방에 쏠게요. 문자툴 선택하셔서, 얜 자막을 안 써놨네. 문자툴로 글자를 그냥 써놓을게요. 못하다. 글자가 따로따로 효과를 주는 거긴 한데 그냥 3D 턴으로 애니메이션 대체할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서체는 뭘로 할 거냐? 제가 서체 몇 개 깔아놨어요. 자리마다 다. 1번 G마켓체 깔아놨고요. 혹시나 자리에 서체 없으신 분들 저한테 이따가 얘기해주세요. 서체가 나는 지금 없다. 이따가 꼭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지금 없는데요. 그러면 801호 공유 폴더에 서체 추가라고 있어요. 요거 설치해 주시면 돼요. G마켓체가 안 보이신 분들은 서체 추가라고 제가 넣어놨어요. 1번 G마켓체. G마켓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체가 넙대대한 서체로, 넙대대한 서체는 옴니고딕. 제가 맨날 옴니고딕 노래를 하고 있는데, 옴니고딕 요거 오닉체? 오닉체는 또 뭐야?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이거저거 다 추천해서 다 써봤는데 다 별로긴 했는데, 옴니고딕체예요. 옴니고딕은 나온 지가 좀 됐는데 그렇게 크닥 연기가 없다가 좀 작년부터 많이 쓰였고 실제로 영상에서 되게 많이 보여요. 옴니고딕. 하지만 그림의 떡 못 쓰기 때문에 얘는, 옴니고딕은 돈 주고 못 사요. 어도비 라이센스를 매월 결제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한다. 개인인 경우에 개인적으로 구매를 한 경우는 개인이 기업하고 프리랜서 계약이 되어 있거나 내가 납품하는 걸로 계약 처리가 돼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거 라이센스 조심하셔야 되는데, 내가 어도비를 개인으로 구매해서 사용 중이에요. 회사에 취업했어요. 회사에서는 어도비를 안 사요. 어둠의 루트로 쓰고 있어. 근데 내가 어도비를 집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집에는 옴니고딕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집에는. 그래서 집에서 옴니고딕으로 디자인을 해서 회사 이름으로 납품을 했어요. 난 소속이니까 내 개인 프리랜서 계약을 해가지고 뭐 딴 걸 한 게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납품을 했어요.
위법이냐? 위법입니다. 웃기죠? 웃긴 건 아니고요. 맞는 거예요. 네. 위법입니다. 왜 그러냐? 옴니고딕이라는 건 이 회사의 기업 라이센스로 어도비 계약을 해서 옴니고딕을 구매한 게 아니라 내 개인 구매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회사와 별개의 프리랜서 직원인 게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이 되어 있거나 내가 별도로 작업을 진행한 거거나 이게 아니면 위법입니다. 이거 진짜 잘 걸려요. 이거 되게 많이 걸렸어요. 저희 실제로. 왜냐면 사람들이 절대 위법이라고 생각 못해요. 왜? 내가 돈 줬거든. 내가 돈 줬거든.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회사에 소속돼 있어야 돼요. 납품자가 회사에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아무튼 옴니고딕이라는 게 유행을 탄대요. 그와 비슷한 게 1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G마켓체. G마켓체는 두꺼운 것보다 얇은 게 더 이쁘더라고요. 그 다음 에스코어 드림체. S-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에스코어 드림. 에스코어 드림은 1, 2, 3, 4, 5, 6, 7, 8, 9 야 9개까지 있어요. 레귤러 이 정도고요. 물론 라이트도 있습니다. 씬.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앞만 써봐도 잘 모르겠어. SB 어그로체. AB SB SB 어그로체. 두께가 라이트. 라이트도 있어? 볼드.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미디엄. 어디서 만들었냐? 샌드박스. 그 유명한 샌드박스. 유튜브계의 최강자죠. 유튜브계의 최강자. 어린이들의 대통령을 데리고 있는 샌드박스에서 만든 서체입니다. 유튜브 하기 딱 좋은, 유튜브에서 영상에서 자막을 주기에 딱 좋은 서체라고 개발을 한 게 SB 어그로체. JS 정선 아리랑체, 동강체, 아리랑체. 뜬금없이 얘는 왜 이런 식의 뭐라 하나 붓글씨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좀 예쁘게 갖고 있는 게 사실 많이 없어요. 그 중에 아리랑체가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POP라고 검색하시면 원모바일 POP체라고 있어요. 요것도 새로 깔은 건데 얘가 뭐냐면 글자가 댕글댕글하니 귀여워요. 그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원모바일 체가 몇 개가 있어요. 원모바일 체가 제가 타이틀 원모바일 POP 원모바일 서체 이것도 약간 깔끔하죠. 원모바일 채. 그 다음에 원모바일 타이틀 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원모바일 서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Y체 Y 스포트라이트, Y 유니버셜, YDE 스트릿. 요게 뭐냐면 요게 KT에서 나온 서체입니다. MZ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Y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세대가 좋아할 만한 영한, 그래서 Y예요. 영한 서체다 라고 해서 나온 게 Y 컴퓨터, YDE 스트릿, Y 유니버셜 이런 서체가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BHBE 이게 뭐더라? 서체명이 뭐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게 무슨 약간 애들이 쓴 듯한 그런 글자체. 요거 좀 귀여웠고요. 그래서 설치했고 또 뭐 설치했지? 기억이 안 나는데 라인체도 깔아놨어요. 라인체는 뭐 비슷하죠. 그런 식으로 서체를 몇 개 추가해 놨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거는 G마켓체 설치해 놨고요.
에스코어 드림체 서치해놨고요. 에스코어 드림이 왜요? 라고 물어보시면 에스코어 드림은 옴니고딕을 못쓰고 손 빨고 쪽쪽 손 빨면서 쳐다보는 사람들 계에서 옴니고딕하고 비슷해! 라고 해서 인기를 최근에 끌고 있는 게 에스코어 드림체입니다. 안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SB 어그로체도 요즘 꽤 많이 써요. 네. 무려 샌드박스에서 만들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넣어봤어요. 그렇게 유명한 서체들은 아닙니다. 자, 뭘 쓸 거냐? 고딕체 기본 하나예요. 명조체도 쓰겠습니다. 하나만 파세요. 그럼 돼요. 저는 나눔 스퀘어 네오에 뉴질랜드 산양류는 서체를 명조체로 바꿀 거예요. 강조를 할 거라. 그래서 나눔 명조예요. 명조는 나눔 명조가 예뻐요. 깔끔하고. 똑똑한 선택도 명조체로 바꿀게요. 나눔 명조. 나눔 명조 말고 본 명조도 있어요. 에노티오 세리프. 이렇게 뉴질랜드 산양류라는 글자와 똑똑한 선택일까요? 라는 두 개의 글자만 서체를 명조체로 바꿔 놓을게요. 이유는 강조하려고요. 윈도우의 얼라인, 정렬 가운데로 바꿔주시고 글자의 패러그래프도 가운데로 좀 잡아주세요. 글자의 크기는 전체의 80%. 영상에 제일 긴 글자가 누구냐? 대충 얘가 제일 길어요. 물론 얘도 있긴 하지만. 글자 좀 써주시고. 글자를 강조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1번 색깔을 바꾼다. 2번 서체를 바꾼다. 3번 백색을 준다. 4번 글자 색깔을 바꾼다. 언더라인을 준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서체를 바꿔보고 느낌이 좀 약한데? 라고 생각하면 색깔까지 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 없네.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겠죠. 글자 좀 이쁘게 써볼게요. 저장하시고요. 디드라이브의 이름으로 된 폴더에 2D 영상에 23년 4월 4일 부디스 그리고 글자의 합을 좀 봐야 되는데 얘는 나눔 명조 썼고요. 얘는 나눔 스퀘어 네오 썼거든요. 안 맞아요, 둘이. 지금 합이 안 맞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얘들 둘이 잘 안 어울려요. 원래 명조체가 같은 글자 크기인데 명조체가 좀 더 작아 보여요. 얘가 워낙에 꽉꽉 차는 서체라. 얘네가 약간 서로 안 맞아요. 짜자자자자. 네, 아무튼 어울리든 말든 글자 좀 써주시고요.
자, 애니메이션 한번 줘볼게요. 간만에 다시 들어갑니다. 글자가 이런 식으로 돌아서 나타나요. 하나씩. 레인지 셀렉터입니다. 글자가 전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효과가 들어가면서 나타나요. 하나씩 하나씩 보여요. 다 레인지 셀렉터입니다. 단체로 들고 튀는 건 아니긴 하지만. 자, 레인지 셀렉터 한번 줘볼게요. 레인지 셀렉터를 주는 방법. 글자를 열고 텍스트에 도형은 shape, 글자는 텍스트. 처음에는 에펙을 하실 때 뭐를 힘들어하냐? 네, 그냥 애니메이션을 힘들어 하세요. 그러다가 애니메이션을 좀 할만해요. 그럼 쉐이프가 골치고요. 애니메이션도 좀 할만해요. 그러면 텍스트가 골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꼭 거쳐가는 거. 이제 얘는 이제 둘 다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돼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파티큘러랑 이상한 서드 파티 애들이 난무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죠. 자, 텍스트예요. 에펙의 끝은 있냐? 에펙의 끝은 없어요. 에펙의 끝은 없고요.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에펙의 상세 기능 같은 거를 알고 싶어서 검색을 하시면 책도 없어요. 애들은. 책도 없고 어떤 기능이 궁금하거나 어떤 효과가 궁금해요. 그래서 에펙에다 검색을 하면 아랍 사람, 중국 사람, 저쪽에 막 이상한 나라 말을 하는 사람이 막 하는 거 되게 많아요. 인도 사람 되게 많아요. 사람들 거 보면 말은 안 듣고 화면만 보는 거죠. 그럼 이해 잘 돼요. 자, 아무튼 텍스트예요. 애니메이트. 글자가 어떻게 나타나냐? 턴을 해요. 턴을 하면서 나타납니다. 턴은 어떻게 하는 거냐? 3D잖아요. 도는 게 회전이 3D예요. 그러면 글자가 3D가 되냐? 자, 일단 포지션 애니메이션 한번 줄게요. 포지션 클릭. 포지션을 주면 2D밖에 안 돼요. 하나, 둘, 2D죠? 그럼 내가 얘를 3D로 바꿔봐요. 그럼 3D로 바뀌냐? 안 바뀌어요. 이 레인지 셀렉터에 3D가 안 들어와요. 3D 안 되는 거야? 그건 아니고요. 애니메이트에서 얘를 체크하셔야 돼요. Enable for Character 3D. 얘를 체크하셔야 클릭. 3D가 됩니다. 좀 특이하죠? 약간. 글자의 레인지 셀렉터. 글자가 하나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근데 나 여기다도 3D 주면 안 돼요? 요게 3D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트에 가서 Enable for Character 3D를 체크해야 글자가 하나하나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의 3D가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요. 얘가 체크되어 있어야 레인지 셀렉터에 3D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게 뭐냐? 로테이트 회전이고요. 클릭. 회전 되게 많이 뜨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애드에 가셔서 프로퍼티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오퍼서티입니다. 그럼 포지션은 필요 없는 거네요? 네, 필요 없어요. 괜히 꺼냈거든요. 딜리트 버릴 수도 있어요. 버리는 것도 돼요. 안 주고 이렇게 고이고이 간직해도 되고요. 버려도 돼요. 주의사항 애니메이트 1이라고 추가되어 있잖아요. 애니메이트 1 레인지 셀렉트 1이라고 추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레인지 셀렉터를 찍고 요 레인지 셀렉트 1을 찍고 애드가 아니라 저 위에 애니메이트에 가서 블러를 추가했어요. 그럼 걔가 어디로 들어와요? 레인지 셀렉터 1 아래에 추가됩니다. 한 쌍이 되는 거죠. 애니메이트 1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니메이트 1 안에. 그 애니메이트 1을 접어요. 애니메이트 1을 선택했어요. 이 상태에서 상단에 애니메이트에 가서 라인 앵커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했어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냐? 똑같은 데 들어가죠. 일로 들어가요. 자, 다시 접어요. 이번에는 텍스트를 찍었어요. 텍스트를
애니메이트에 가서 뭐 줄까요? 라인 스페이스 트래킹 줘볼게요. 트래킹 주면 어떻게 되냐? 2가 생깁니다. 2가 생겨. 1, 2. 제가 말씀드렸죠? 효과에 1이 들어가네. 2가 있을 수 있다. 2가. 뭔 얘기하는 거냐? 레인지 영역을 2개 이상 세팅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막 고차원적으로 복잡하고 힘들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버릴게요. 딜리트. 버릴게요. 딜리트. 처음에 이펙트를 추가, 레인지 셀렉터를 뭘로 하실 거예요? 라고 할 때에는 애니메이트에 가서 내가 줄 거 뭐가 바뀌냐? 로테이트가 바뀔 거예요. 클릭. 그래서 애니메이트 1이 생성됐잖아요. 그러면 이 영역에 들어갈 효과로 오퍼서틸 추가해요. 그럼 옆에서 add에서 하셔야 돼요. add에서.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해도 돼요. 단 위치를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얘를 찍은 상태에서 얘를 하면 애니메이트 2가 발생합니다. 헷갈려요. 그러면 여기서 하시라고. 프로퍼티 딴 데 갈 수도 있어요. 리피트나 트림 패스처럼 프로퍼티에 가서 하나 더 추가합니다. 오퍼서티. 이렇게 애니메이트 1에 레인지 셀렉터 1에 이렇게 에더를 추가해 놓을게요. 쉬었다 가겠습니다. 추가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어제 그라디언트 보는 거예요. 네. 그라디언트 필이요. 네. 지금 하는데 그 어제처럼 안 돼요. 스티커 딱 밤에 되는데 저는 이렇게 넣거든요. 여기까지 밀어서 스타트 포인트랑 엔드 포인트라고 어디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점의 위치가 맞아야지 되는데 왜안 보이지? 된다. 그러네. 어제 들었어요. 네네. 컴퓨터를 선택해서 누구를 그려주셔야 한다는.
연결해서 들어갈게요. 레인지 셀렉터라는 건 다시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글자가 낱개로 애니메이션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낱개로 애니메이션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가냐를 잘 캐치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좀 단순하게 주는 편인데 저희가 주고자 하는 건 로테이트, 애니메이션, 로테이트 회전하면서 하나씩 나오죠. 다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글자가 안 나와요. 그러다가 턴, 돌면서 하나씩 나타납니다. 해볼게요. 레인지 셀렉터를 주는 방법 1번. 레인지 셀렉터에 가서 스타트와 엔드라는 범위가 있어요. 이 스타트와 엔드라는 범위는 뭐냐? 글자의 앞에 시작, 여기 화살표 달려있죠? 에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이 효과가 들어가는 범위를 뜻합니다. 레인지 영역 안에 들어온 글자 효과가 들어가는 범위. 무슨 효과? 요 효과예요. 요 효과가 들어가는 범위를 뜻해요. 그래서 효과를 줄 때에는 어떤 식으로 주냐? 스타트와 엔드 범위가 0에서 100이라 전체 다거든요. 얘를 한 반띵만 줘봐요. 엔드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범위가 나오죠? 여기서 요까지 화살표, 여기서 요까지 그 범위 안에만 효과가 들어가고 얘들은 효과 탈락 안 나오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글자의 반 정도에만 효과를 줘보고 맞나 안 맞나 테스트해 볼 거예요. 이 반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글자한테 뭐가 들어가는 거냐? 회전이 들어가요. 어떻게? 좌우로 돌아요. Y 로테이션이죠. Y 로테이션. 이렇게 옆으로 돌아요. 몇 도가 돌아야 잘 돌았다고 소문이 나냐? 플러스 90도가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90도가 있을 수 있고 돌아가는 방향은 좀 다르죠? 저는 마이너스 90도에서 제대로 돌아오는 걸로 할 거예요. 이 정도. 마이너스 90도가. 야, 마이너스 90도인데 애가 딱 쓰는 게 아니라 약간 각도가 이상한데요? 왜 그러냐면 얘가 또 나름 3D라 가운데 있는 글자는 딱 돌아서 안 보이지만 얘랑은 각도가 살짝 안 맞아요. 살짝 안 맞아서 이게 3차원으로 보이다 보니까 약간 원근감이 들어가서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좀 그런 건 있긴 해요. 아무튼 글자가 요 방향으로 돌아 있다가 그리고 그 방향에 돌아 있을 때에는 오퍼서티 제로 안 보이다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글자는 요 효과가 들어가고 중요한 건 뭐냐? 얘네가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애니메이션의 효과에 따라서 얘네가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레인지 셀렉터라는 건 얘가 효과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는 거냐? 레인지, 영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글자가 영역 안에 이 스타트와 엔드라고 하는 영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요 효과가 나타나서 글자가 안 보이는 거고 범위에서 벗어나면 스타트와 엔드의 범위를 좁혀요. 중요한 건 스타트가 0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타트와 0의 차이값이 주는 겁니다. 스타트와 0의 차이값이 줄어들면 어떻게? 저는 스타트를 30, 엔드를 48을 줬어요. 그럼 스타트 여기 표시됐죠? 여기에서부터 엔드 요까지, 여기서 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 범위를 얘기합니다. 범위 안에 들어가는 글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 이 효과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레인지 셀렉터는 기본적으로 얘들도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긴 하지만 걔들은 안 주고 범위 안에 레인지 영역 안에 내가 설정한 영역 안에 들어오는 글자에 효과가 들어가고 영역 안에 벗어나면 원래 글자가 나타나요. 즉 이 효과는 대부분 처음에 나타나기 이전 상태인 거고
범위에 벗어나면서 평범한 글자로 돌아가요 라고 봐주시면 돼요. 대부분 그래서 오퍼서티가 0이거나 안 보이는 스케일이 제로거나 이 상태로 많이 가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이다가 하나도 안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타트가 0이고 엔드가 0이거나 이러면 둘이 붙어 있으니까 안 나오겠죠. 이것도 안 나와요. 스타트가 50이거나 엔드가 50이거나 이것도 안 나와요. 왜? 스타트와 엔드가 둘 다 제로니까. 근데 글자가 보이긴 하죠. 범위가 없죠. 글자가 나오죠. 둘이 같으면 글자가 다 나오는 거예요. 스타트가 10이거나 엔드가 10이거나 그럼 글자 계속 나오죠. 엔드가 100이거나 스타트가 100이거나 이 두 개가 같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 글자가 말장에 다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글자가 안 보이다 나타나는 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레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스타트가 0이고 엔드가 100이거나 또는 엔드가 100이고 스타트가 0이거나 이 두 경우에 안 보입니다. 둘의 차이 값이 100이에요. 그럼 안 나와요. 아무것도. 왜?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엔드가 0이고 스타트가 100일 때 스타트가 0이고 엔드가 100일 때 애니메이션을 줘요. 스타트가 0이고 엔드가 0일 때 애니메이션을 줘요. 그건 내 취향이죠. 내 취향. 1번 스타트가 100에서 0으로 따라가는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이렇게 뒤부터 나타나는 거죠. 나는 뒤부터 나타나기 싫어요. 스타트가 0이고 엔드가 100인 거는 스타트가 100으로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효과가 들어가냐? 앞에서부터 효과가 들어가겠죠. 뭘로 할 거냐가 내 마음입니다. 나 이것도 헷갈려. 너무 헷갈려요. 그러면 그냥 엔드와 스타트가 처음에 효과를 줄 때는 스타트 0에 엔드 50 달라고 했죠. 처음에 요거 볼 때. 영역 안에 들어가면 글자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두 번째, 엔드가 100, 스타트가 제로. 스타트가 0일 때 타임 인디케이터 맨 앞 스탑워치를 클릭해서 시간이 지나서 얼마? 한 1초 갈까요? 2초? 엔드가 100으로 가요. 야, 나 레인지 셀렉터 딥다 헷갈려요. 그럼 그냥 이렇게만 두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딱 스타트가 0에서 100으로 가요. 그러면 효과가 글자가 나타나는 효과가 하나씩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가 도는 게 잘 안 보여요. 시간이 빨라서 그래요. 느리면 잘 보여요. 근데 그거 보이게 하자고 느리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시간은 얼마나 줘야 되냐? 저 글자를 이렇게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의 특징이 뭐냐? 글자를 읽을 시간에 대기를 타야 돼요. 글자를 읽기 시간에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글자는 글자가 다 나타난 다음에 읽는다기보다 글자가 써지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애니메이션 끝나고 여유 타임을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줬죠. 그 다음 거 해볼게요. 그 다음 거는 후디는 뉴질랜드에 사는 사냥이에요. 얘도 돌아서 나타나죠. 근데 하단에 후디의 고향 뉴질랜드 세계적인 낙농업 글자 딥덤하는데 이거 아마 어디 갔어? PSD에 글자 써있을 거예요. 귀찮네. 자막이 있었으면 좋은데 제가 안 써놨어. 여기 있을 거예요. PSD 파일. 여기에 이렇게 써있어요.
글자 복사해서 갖고 오세요. 여기 있죠. 후디는 뉴질랜드에 사는 사냥이에요. 문자툴 선택해서 복사해서 갖고 오시면 되는데 글자가 따로따로죠. PST 파일 열면 자막 나와요. 네, 글자 있어요. 자, 컴포지션 하나 새로 만드시고 뉴 컴포지션. 얘는 뭐냐? 2번 후디. 사이즈는 당연히 1920에 1080 사이즈고요. 스퀘어 픽셀에 10초짜리로 만들게요. 얘는 색깔을 뭘로 할까요? 삐지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참고했던 이미지 좀 끌고 오셔서 솔리드 하나 만들어줘서 비지라고 이름 줘주고 색깔은 그 다음 거 아무거나 하나 갖다 쓸게요. 글자를 에이 몰라 쳐쳐쳐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PST 파일 여기 있어요. 트림 패스 쉐이프 애니메이션 6번 쉐이프 애니메이션의 후디스 사냥 유아식의 디자인 소스의 PST 파일 열면 여기 글자 다 있어요. 요거를 따로 자막 파일로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 놨어요. 아우. 얘들을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는데 이거 굳이 여기서 이럴 필요 없어요. 여기서 해도 돼요. 문자툴 선택하셔서 글자 써주시고 글자를 따로 쓸 거냐? 아니요. 그냥 하나로 써주세요. 후디는 뉴질랜드에 사는 사냥이에요. 신기한 거 보이시나요? 포토샵에서 글자를 복사해서 갖고 왔는데 서체가 따라와요. 자, 하단에 글자를 쓸 거예요. 복사해서 갖고 왔어요. 글자의 서체, 글자의 두께, 글자의 색깔 그대로 다 따라옵니다. 포토샵을 열은 상태에서 포토샵에서 글자를 갖고 오잖아요. 다 따라와요. 이게 나중에는 은근 불편해요. 되게 승질나요. 근데 좋을 때도 되게 좋아요. 나 갖고 오네. 갖고 왔지만 서체는 바꿔주세요. 취향대로. 역시 사람 취향 어디 안 간다고 똑같이 해놔. 요거는 위에 있는 거는 따로 써주셔야 돼요. 얘는 뭐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되고 바꾸셔도 되고요. 제가 예전에 나눔고딕 쓰던 시절에 만든 거라. 글자는 글자 사이즈도 데리고 오긴 했는데 글자는 더 크겠죠. 밑에 있는 글자는 좀 따로 쓸 거예요. 같이 안 써요. 걔는 효과 따로 줄 거거든요. 오늘은 아마 트림 패스 못 할 거예요. 요거 글자 애니메이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글자 애니메이션이 옛날 같은 인기는 지금 없어요. 아마 옛날 같은 인기가 있었다면 제가 엄청 팠을 텐데 좀 워낙 플러그인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글자 애니메이션은 크게 그냥 그런갑다 하고 하셔도 되는데, 자, 얘 따로 써주셔야 돼요. 얘네 둘은 진짜 분리할 거예요, 효과. 얘네 한 번에 써주셔도 돼요. 자, 후디는 뉴질랜드에 사는 사냥이에요 라는 거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는 어떻게 글자가 나타날 거냐? 얘도 글자가 회전하면서 3D로 나타날 거예요. 그럼 후딱후딱 해볼게요. 1번 글자가 하나하나 나타나는데 3D로 나타난대요. 글자의 화살표를 열어서 텍스트 옆에 있는 애니메이트에 가서 위에 있는 Enable for Character 3D라는 걸 체크하셔야 된대요. 클릭. 그 다음에 글자한테 무슨 효과가 들어갈 거냐? 회전에 오퍼서티 2개가 들어갈 거예요. 애니메이트 옆에 있는 로테이션 클릭하시고 애드의 애니메이트 화살표 로테이션. 그럼 하단에 뭐가 생기냐? 애니메이트 1이라는 게 생겨요. 레인지 셀렉터랑 그 옆대기에 있는 애드에 가서 뭐도 줄 거냐? 프로퍼티에 오퍼서티도 들어갈 거예요. 오퍼서티. 그래서 하나의 범위 안에 회전과 오퍼서티 2개가 다 들어갈 거래요. 그러면 효과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스타트와 레인지 셀렉터를 열어서 스타트와 엔드에 엔드를 50을 준 다음에 그 스타트와 엔드가 0에 50이기 때문에 글자의 절반, 앞에서부터 절반이 영역이 선택됩니다. 이 절반의 글씨한테 내가 처음에 안 나왔을 때, 글자들이 숨어 있을 때의 스타일을 줄 거예요. 이 글자는 회전하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뭐를 줄 거냐? 로테이션을 XY 로테이션을 이쪽 방향으로 주든 이쪽 방향으로 주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방향 하나 줄게요. 요렇게요. 회전하죠. 정확하게 맞게 회전하려면 마이너스 90도 좀 더 주셔도 돼요. 그럼 글자가 100에서 0에서 제가 50 준 가운데 있는 애까지 애들이 다 싹 다 회전하는 게 모입니다. 회전을 정확하게 제대로 하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보여요. 그럼 로테이션만 줘도 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애들이 다 그렇게 휘진 않아요. 이것 때문에 완전히 안 보여야 돼서 곁들여서 오퍼서티도 추가합니다. 제로. 그러면 글자가 안 보여요. 처음에 이렇게 글자가 안 보이다가 점점 똑바로 보이는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을 주려고 해요. 애니메이트 인이라고 합니다. 나타나는 효과. 그렇게 줄 때에는 자, 범위 안에 들어가는 글자에 들어갈 스타일 다 줬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스타트와 엔드를 엔드 100으로 다시 원상복귀 시켜줍니다. 타임 인디케이터 맨 앞으로 끌어주시고 스타트가 스탑워치 눌러주셔서 0이고 시간이 지나요. 얼마나 지날까요? 1초 좀 넘어서 아까 2줄이었을 때 2초 정도 줬으니까 한 줄이니까 저는 한 1초 정도만 줄래요. 그래서 스타트가 0에서 100으로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글자가 앞에서부터 회전하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 다음 글자는 어떻게 나타날 거냐?
글자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냐? 글자가 흐리흐리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더 나아요. 얘는. 왜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겹치거든요. 이렇게 글자가 겹쳐요. 그래서 별로 안 예쁘고 원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로 바꿀게요. 자, 글자가 뭐가 바뀌냐? 위치가 바뀌고요. 오퍼서티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내가 줄 효과가 뭐가 바뀌는지 눈여겨보시고요. 자, 밑에 있는 후디의 고향 뉴질랜드 글자 선택해 주시고, 얘는 3D는 아니에요. 글자가 어떻게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거고 오퍼서티가 0이었다가 100으로 보이는 애니메이션을 글자한테 줄 거예요. 똑같아요. 글자의 화살표 열어서 텍스트의 애니메이트에 가서 그 효과가 3D냐? 아니요, 딱히 3D는 아니에요. 그럼 이거 안 눌러도 돼요. 자, 뭐가 바뀐다고 했냐? 포지션이 바뀐다고 했고요. 클릭. 그럼 아래 애니메이트 1의 레인지 셀렉터 범위가 들어와요. 거기에 포지션이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럼 애니메이트 옆다구니에 있는 add한테 가서 프로퍼티에 뭐가 추가가 되냐? 오퍼서티가 같이 추가가 돼요. 오퍼서티 클릭. 그러면 똑같아요. 레인지 셀렉터에 가서 반띵을 줘요. 엔드 반띵. 그럼 스타트와 엔드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스타트와 엔드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저한테는 여기까지로 뜹니다. 그럼 요 안에 있는 애들이 고효과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에서 위치를 변경할 거고 오퍼서티를 변경할 거예요. 범위 안에 들어오는 글자는 위치를 아래로 내려줄 거고요. 얼마나 내릴까요? 봐주시고요. 보면서 판단해 주시면 돼요. 얼마나 내려야 잘 내렸다고 소문이 날까? 글자가 한 줄이 내려갈까? 두 줄이 내려갈까? 더 내려갈까 말까? 그리고 오퍼서티를 제로로 만들어줍니다. 얘 먼저 해야 돼요. 오퍼서티 먼저 주면 글자 내려가는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오퍼서티를 제로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범위 안에 들어간 글자가 안 나오게 해놨어요. 이제 그 다음 end를 다시 똑같아요. 100으로 만들어줍니다. 스타트를 타임 인디케이터 맨 앞 스타트에 스탑워치 눌러주시고 시간이 지났어요. 얘는 3줄이니까 그래도 한 2초 줄까요? 엔드를 스타트를 100으로 줬어요. 0에서 100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그럼 글자가 어떻게 들어가냐? 나 글자 하나씩 아주 쾌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저건 맞는데요. 글자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안 보이던 게 보이는 효과는 맞는데 하나씩 글자 낱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줄씩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어드밴스에 가면 레인지 셀렉터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레인지 셀렉터 안에 있는 거예요. 레인지 셀렉터 1을 열면 어드밴스라고 있어요. 거기를 열어요. 그럼 뭐가 딥다 많아요. 여기도 3개가 한참 많아요. 요것도 이거 아마 이거 어디 검색하면 아랍 사람이 인도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서 이거 다 기능 설명해 주는 것도 있어요. 저도 한때 봤는데 자, 아무튼 뭐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paste on 캐릭터라는 게 있습니다. 캐릭터라는 건 뭐냐? 낱글자에 줄 거냐? 워드 하나 여백 있는 거한테 줄 거냐? 라인 한 줄에 줄 거냐? 라인 한 줄에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글자가 한 줄 한 줄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애들이 중첩되지 않아요. 아까는 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애니메이션으로 해놨는데 그렇게 하면 글자가 중첩돼서 안 예쁘고요. 이렇게 중첩 안 되게 주셔야 돼요. 줄로 들어갈 때는. 속도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속도 좀 조절할게요. 알파벳 유키. 위에 있는 애는 약간 좀 애가 빠른 것 같아서요. 약간 늦춰주고 시간이 지나서 얘가 나타나게 할게요. 쟤 나타나고 나서 아래 글자가 나오게. 그리고 시간 한번 다시 볼게요. 위에 있는 글자는 엄청 빠른데 아래에 있는 글자는 슬렁슬렁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세 줄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조금 속도를 빨리 해줄게요. 키프레임 땡겨서 대신에 뒤에 좀 남겨주겠습니다. 키를 땡겨서 애니메이션이 너무 슬렁슬렁 들어가는 것 같아서 키 땡겨서 앞에서 후닥닥 얘 나타나는 속도와 비슷하게 후닥닥 나타나는 느낌으로 줄 거고요. 대신에 아무리 애니메이션이 후닥닥 들어가도 글자를 읽을 시간을 줘야 돼요. 후디의 고향 뉴질랜드 이 글자를 읽을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뒤에 여유분을 좀 줄게요. 여유분. 애니메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텍스트 문장으로 많이 제공을 해요. 그랬을 때 왜 텍스트로 많이 제공하냐? 성우를 쓰면 되지 않냐? 성우가 되게 비싸요. TV 광고를 보면 대부분 성우가 있어요. 더빙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 광고를 찍으면 실제로 배우를 섭외해서 찍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되게 비싸요. 배우를 안 유명한 사람, 진짜 배우 지망생, 연기학원에 다니는 사람, 혹은 스튜디오에 근무하는 연기자 이런 사람도 데려다 한번 촬영하는데 되게 비싸요. 왜냐하면 메이크업에 의상에 뭐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성우 한 번을 데려다 쓰는 것도 돈이 되고 이게 돈이 되다 보니까 어떤 회사는 자체의 직원들을 데려다가 야 너 성우 1해 너 성우 2해 하는 회사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게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성우를 데려다 쓰는 것보다 말로 전달하는 게 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글자로 전달할 때 중요한 건 글자를 읽을 시간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보험약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컴포지션 2개를 만들었어요. 뭐 3개도 만들고 4개도 만들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컴포지션과 두 번째 컴포지션을 연결해 줄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요. 요걸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배경색도 스무스하게 바뀌죠. 배경색도 스무스하게 바뀌어요. 슝 날아가면서 바뀌어요. 자, 최종본 하나 만들게요. 컴포지션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되게 저는 최종을 다룰 때 앞에다 별을 많이 추가해요. 그래야지 맨 앞에 오거든요. 아니면 00. 00이 최종. 최종. 라스트. 파이널. 진짜 최종. 이런 거. 파일명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제가 그 영상 만들어 놓은 거를 가끔 다시 원본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최종본 영상을 달라. 그래서 제가 어제 학원 거 유튜브에다 학원 홍보 영상 만들었던 거 올리는데 제 거에 동영상이 최종이라고 써있는 동영상이 있고 최종 2가 있고 최종 언더바 날짜가 붙은 파일이 있는 거예요. 뭐가 최종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에펙을 다시 켜서 렌더를 다시 떴어. 그래서 걔한테는 진짜 최종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럼 나중에 또 헷갈릴 거예요. 뭐가 만든 거지? 파일에 지우든가 나만의 네이밍 규칙을 정확하게 잘 세우셔야 됩니다. 진짜 야 최종이면 최종이지 왜 최종 뒤에 뭐가 더 있어? 수정을 시키니까요 자꾸. 아니면 내가 뭐 빠진 걸 보니까요. 그럼 이전 걸 지우지 왜? 라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이전 걸 못 지워요.
내색도 같아. 컴포지션 하나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을 거냐? 1번 뉴질랜드를 집어넣을 거고요. 2번 후디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뎁다 길어서 뉴질랜드가 언제 끝나는지 후디가 언제 끝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뉴질랜드 안에 들어가서 애니메이션이 언제 끝나는지 봐주시고요.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읽을 시간을 기다려줘야 된다고요. 저는 되게 글자를 읽을 시간을 글자의 수에 따라 좀 달리 주는 편인데 못해도 1초에서 2초 정도는 주는 편이에요. 근데 얘는 1초만 줄 거예요. 뒤에 왜 1초만 줄 거냐? 글자가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가 하나하나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글자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읽을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1초만 줄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고려해 줘야 되냐? 글자의 장면 전환, 화면의 장면 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거예요. 이렇게 전환되는 효과를 줄 거예요. 이런 전환되는 효과를 주려면 전환될 때 얘와 옆에 있는 애가 동시에 보여야 되거든요. 동시에. 그러면 전환된 효과에 포함될 시간을 더 벌어줘야 돼요. 전환은 얼만큼 쓸 거냐? 한 20초요? 그 정도 줄 거, 20프레임이요? 그 정도 줄 거예요. 그럼 그 여분을 더 생각하셔야죠. 장면에 전환이 들어간다면 장면 전환에 필요한 시간도 더 벌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고려한 시간 1번 애니메이션이 끝난 다음에 글자를 읽을 타임, 숨 돌릴 타임. 2번 장면 전환에 필요한 타임을 벌어줄 거예요. 워크 에리어 세팅하시고 워크 에리어를 세팅한 다음에 워크 에리어에서 오른쪽 버튼 Train Composition to 워크 에리어 내가 세팅한 대로 워크 에리어 자를게요. 이 편해요. 길게 잡아놓고 자르고 늘리는 건 이렇게 못 늘려요. 늘릴 때는 저기 컴포지션 세팅에 가서 늘려야 돼요. 그 다음 후디는 시작부터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요. 시작부터. 근데 말씀드렸죠? 아까 장면 전환에 20을 쏟을 거라고요. 그럼 얘는 맨 처음에 바로 시작하면 안 되고 장면 전환될 때는 얘가 기다려야 돼요. 장면 전환이 될 때는 얘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들어왔네? 그러면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장면 전환에 필요한 시간만큼 애들을 다 미뤄 줄게요. 글자를. 배경은 있어도 되는 거고. 장면 전환에 전 20을 쏟을 거거든요. 한 그 정도쯤을 밀어 줄게요. 그 다음 글자 애니메이션이 끝났어요. 아래에 있는 글자는 애니메이션 속도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빠르게 줬지만 글자가 많아서 읽을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읽을 시간 저는 얘는 글자가 많아서 2초 정도 더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20 장면 전환 애니메이션이 들어갈 걸 감안할 거예요. 20프레임 그 정도 세팅해주고 글자가 길어서 글자 읽을 시간 2초 정도. 그리고 나서 워크 에리어에서 오른쪽 버튼 Train Composition to 워크 에리어 세팅해서 잘라버릴 겁니다. 자, 최종에 가면 애들이 길이가 아주 잘 보여요.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 나오고 1번 나오고 2번이 나오겠죠. 둘이 아마 겹칠 거예요. 딱 20프레임만큼.
1번 컴포지션 뒤에다 갖다 놔요. Shift 키 누르고 페이지 업 하나 둘 20프레임 그리고 얘를 뒤에다 갖다 놔요. 이러면 딱 원하는 대로 얘 나오고가 되겠죠. 근데 얘 나오고인데 화면이 어떻게 전환되냐? 옆으로 날아가죠. 이렇게 밀려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밀려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후디가 지금 어디에 있냐? 여기 있거든요. 여기. 요거 많이 헷갈려 하셔서 원래 기본 위치를 잡아주고 갈 건데 그냥 후디를 P키 눌러서 오른쪽으로 보낼게요. 지금 옆으로 보낼게요. 얘네 둘이 같이 있을 때 타임 인디케이터 두시고요. 후디를 밀어서 장면 바깥으로 내쫓아요. 후디를 장면 바깥으로 내쫓아요. 딱 만날 필요 없어요. 더 나가도 돼요. 내쫓아요. 후디는 맨 처음에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을 거예요. 후디를 내쫓아요. 얘는 1번 화면은 가운데에 있다가 밖으로 나갈 거고요. 후디는 두 번째 화면은 원래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안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얘 내쫓았죠. 타임 인디케이터 여기 앞. 두 개 사이, 두 개 겹쳐진 거 시작점. 두 개 다 선택해서 P키 눌러주시고 포지션 둘 다 스탑워치 눌러주시고 시간이 지났어요. 여기 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둘 다 동시에 잡고 오른쪽으로 빼요. 언제까지? 두 번째 장면 후디가 화면에 들어올 때까지 정확하게 딱 맞게. 얘 왜 조정되어 있는 게? 이렇게 넘어가게. 당연히 컴포지션 대 컴포지션이 옆으로 넘어가게 세팅해 주시고. 근데 보면 배경색이 자연스럽게 변환이 돼요. 어떻게 해준 거냐? 여기에 솔리드가 하나 따로 있는 거예요. 최종에 삐지겠죠. 얘가 색깔이 변하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갈 거예요. 색깔이 변하는 애니메이션을 뭘로 주냐? 필로 줍니다. 이펙트 앤드 프리셋 옆에 있어요. 없으면 윈도우에 이펙트 앤드 프리셋을 찾아주시면 돼요.
필이라는 걸 찾습니다. 필. 필 들어갔죠? 둘 사이 해주세요. 둘 사이. 여기 사이. 여기 눌러서 키 좀 볼까요? 여기 앞에서. 요 앞에서. 전환되기 전에 이 삐지의 필 칼라는 무슨 색깔이냐? 요 앞에 거 색깔이겠죠. 클릭. 찍어요. 가서 찍어요. 칼라 스탑워치 눌러주시고요. 알파벳 U키요. 그 다음 시간이 지나서 요렇게 요 뒤요. 두 번째 타자가 나올 때 칼라 스탑워치 요거 옆에 스포이드 눌러서 두 번째 거 색깔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색깔이 변하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1번 컴포지션에 뉴질랜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삐지를 지워버려요. 얘는 필요 없어요. 밖에서 할 거예요. 이거 지워요. 1번이에요. 1번 컴포지션. 지워요. 후디에 가서도 삐지 지워요. 필요 없어요. 야, 그럼 왜 줬어? 색깔하고 글자하고 보려고 그래. 글자 색상은 얘가 줄 거예요. 왜? 색깔 변하는 애니메이션을 여기서 줄 거거든요. 그러면 동일하게 얘 나올 때는 이 색깔 나오고 얘네가 전환될 때는 전환되는 효과가 스무스하게 나타나면서 두 번째 게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는 게 되겠죠. 그 다음 얘네가 전환될 때 그냥 전환되면 가운데쯤 갈게요. 가운데쯤. 얘네 전환되는 가운데쯤. 얘네가 전환되는 요 가운데쯤에서 허전해요. 그냥 슉 넘어가기 허전해요. 그래서 그럴 때 뭐를 해주는 거냐? 요런 트림 패스를 해줍니다. 어떻게 해주냐? 가운데쯤이요. 여기 가운데. 전환되는 가운데쯤. 가운데쯤. 왼쪽에 글자도 보이고 오른쪽에 글자는 안 보이겠지만 있겠거니 생각하시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선택하면 안 돼요. 펜 툴을 선택합니다. 펜 도구. 선 그리려고 선. 선을 어디서 어디까지 그릴 거냐? 선을요. 여기서 요까지. 요 글자 먹어도 돼요. 여기서 요까지 약간씩 다르게. 여기서 요까지 약간씩 다르게. 살짝 다르게. 똑같이 해도 되냐?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약간 다르게 주시면 좋아요. 그렇다고 글자를 선을 3개 그냐? 불편해요. 하나만 거예요. 하나만. 그 다음에 복사하면 되잖아요. 복사하고 색깔 바꿔서 쓰면 되잖아요. 어차피 트림 패스 똑같을 텐데 뭐. 하나만 그릴게요. 하나만. 그 정도 염두에 두시고 요 정도 길이 하나만 그리시면 돼요. 찍고 클릭 쉬프트 키 누르고 저쪽 가서 하나 더 찍을게요. 야, 너 뭐 추가됐냐? 추가됐어? 여보세요? 이렇게 선 하나만 그릴게요. 선이 잘 안 보여서 상단에 필 없고요. 스트로크 색깔 줄게요. 뭔 색깔 줄까요? 저는 노란색, 초록색. 두께 주고요. 미리 복사하지 마세요. 트림 패스까지 다 준 다음에 복사할 거예요. 얘가 언제 여기 얘죠? 얘 선. 이게 뭐냐? 1번에서 2번으로 전환되는 선 1번이죠.
1번 장면에서 2번 장면으로 전환되는 데에 사용되는 선. 화살표. 컨텐츠의 화살표. shape 1이라고 나와 있죠? 컨텐츠를 클릭하고 add의 trim pass를 선택하고 trim pass의 start와 end의 end를 제로, start를 제로, 둘 다 time indicator 맨 앞. 애니메이션 줄 때는 요 앞에서 트랙 앞에서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미는 게 나아요. 맨 앞 스탑워치 눌러주시고요. 이 효과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했냐? 20만큼 들어간다고 했어. 20프레임. 그러면 20프레임으로 이동해서 엔드를 100 주면 되냐? 뭐 그래도 되고요. 좀 짧게 주셔도 되고 편한 대로 주세요. 20 정도 가서 둘 다 100, 100. 트림패스는 맨날 이래요. 그리는 애니메이션은 0, 0, 100, 100. 그 다음에 엔드를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엔드를 밀어서 길이를 바라봅니다. 걔가 날아가는 길이. 두께. 이렇게 주면 딱 일정한 두께로 슝 하고 가요. 아, 일정한 두께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조절하면 두께가 이렇게 변경됩니다. 가다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밀어줘야죠. 누구한테? 요 효과가 들어갈 때로 밀어줘야죠. 요때로. 먼저 얘가 좀 더 긴데 그럼 먼저 할까요? 늦게 들어갈까요? 그쯤 얹어 두시고 여기 전환을 봐요. 다 워크 에리어 시작을 끌어당겨다 놓고 워크 에리어 종료를 뒤에다 당겨 놓고 요 장면 전환에 얘가 어떻게 쓰이나만 봐요. 이렇게 날아갈 때 제가 날아가는 거죠. 장면이 날아갈 때 제가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선이 쭉. 장면이 날아갈 때 선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장면이 넘어갈 때 선이 이렇게 따라 들어갑니다. 마치 선은 약간 장면 전환보다 좀 빨리 날아가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선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트림 패스만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오, 마음에 들어요. 괜찮네. 요 선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선에 여기서 요거를 복사해서 하나, 두 개, 세 개 준 다음에 위치 조정해도 되지만 나의 쉐이프 징글징글해요. 그럼 컨트롤 D 눌러서 그냥 두 개 하세요. P키 포지션 눌러서 위치 바꾸시고 야, 내가 쉐이프가 징글징글하다 야. 그러면 저렇게 하셔도 문제 안 됩니다. 색깔 바꿔주시고 위치 바꿔주시고 얘는 좀 짧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스케일로 좌우 줄여요 그냥. 네, 그럼 돼요. 한 3개 정도 거주시는 게 좋아요. 위치 바꿔주시고 색깔 바꿔주시고 시간대를 바꿔도 되고 한 3개 꼬다리가 날아갈 거예요. 3개 꼬다리. 이렇게요. 아까 어색한 것 같은데 요걸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네, 이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좀 이게 자연스럽게 주는 게 약간 좀 어려워요. 쉽진 않습니다. 얘도 약간 같이 움직이긴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대요. 저장하시고요. 얘는 계속 그런 거예요. 선을 중간중간에 똑같아요.
위아래로 움직일 때 선 따라가는 거고 좌우로 움직일 때 선 따라가는 거고 선을 먼저 움직여 놓고 나중에 걔를 움직이는 궤적에 따라서 선을 그려줍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놓은 이유는 이거는 이 중간이 선의 영역이에요. 이 중간이 좀 길죠? 길게 바라보고 선 영역을 이만큼 껴놓고 한 거예요. 그 선 들어갈 영역을. 지금은 거의 제가 붙여도 된다라고 했죠. 조금 더 띄면 요런 맛이 있긴 합니다. 좀 더 띄면. 그런 식으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트림 패스를 이렇게 장면 전환에 많이 써요. 저장하시고요. 쉬었다가 평가 진행합니다. 얘는 여기서 the end입니다. 예제는 따로 얘기하지 않는 한 다음 날로 연장되지 않아요. 쉬었다 하세요. 제 색깔이 바뀌었어. 잠시만요.